사기봉기 20회 주봉기 첫 번째 주나라의 상계. 사기봉기에서 주나라의 송국의 시조가 요순시대의 후직이라고 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주봉기 첫머리를 인용합니다. 주나라 시조 후직의 이름은 기이다. 그의 어머니는 유태씨의 딸로 강원이라 불렀는데 강원은 제국의 정실 부인이다. 강원이 들에 나갔다가 고인의 발자국을 보고 마음이 혼연히 기뻐지면서 그곳이 밟고 싶어져 밟으니 마치 아기를 가진 사람처럼 몸이 꿈틀거렸다. 1년이 되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불길하게 생각되어 비좁은 골목에 버려두었으나 말이나 소가 지나가면서 모두 피하고 밟지 않았다. 아이를 숲속에 놓았다가 마침 산속에 사람이 많아 장소를 옮겨 도랑의 얼음 위에 버렸으나 날쌘 형들이 날개로 아이를 덮어주고 깔아주었다. 강원은 기이하게 여기고 아이를 데려와 키웠다. 처음에 아이를 버리려고 하였으므로 이름을 기라고 했다. 사기봉기의 기편은 삼국유사 고구려 주몽의 탄생신화와 거의 흡사하고 유사합니다. 삼국유사의 내용은 이러하다. 금화는 괴이하게 여겨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두었다. 햇볕이 비추자 그녀는 몸을 피했고 햇볕이 또 따라와 그녀를 비추었다. 이로 인해 임신하여 알을 하나 낳았는데 크기가 5대쯤 되었다. 왕이 이것을 개 돼지에게 던져 주었지만 모두 먹지 않고 길에다 버렸으나 말과 소가 그 알을 피해갔으며 들판에 버리니 새나 짐승이 알을 덮어 주었다. 왕은 그것을 깨뜨리려고 했지만 깨어지지 않았으므로 유화에게 돌려 주었다. 이 주나라의 시조신화를 조작된 반도서의 고구려의 시조신화에 살짝 변조하여 심어 놓았습니다. 인명의 차이만 제외한다면 거의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이 사기의 이야기대로라면 고죽국은 기원전 2300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구려의 고주몽이 천황님의 비양이었던 삼재 중 전옥고양 제곡고신의 후손으로 고주몽이 바로 단군 왕검이십니다. 그리고 단군 왕검을 중국사에서 주나라의 후직으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주나라의 의미와 지명을 신증동국여지스남에서 찾아봅시다. 고죽국의 발음을 분석해 보면 고죽 혹은 고추라는 발음이 납니다. 한자 표기들을 일별해보면 고차, 구자, 굴지, 고창 등으로 고대에 쓰이던 이름인 고죽, 고차, 구자, 굴지, 귀지, 귀상은 같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쓰이고 있는 쿠자, 고차, 고차라는 의미 가장 역사적 실상에 근접하는 발음으로 보입니다. 바로 기타이, 가타이, 코타이, 가차, 쿠차, 쿠자의 음으로도 들리고 쓰였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물론 카작이나 코작으로도 쓰였습니다. 다름 아닌 스키타이의 속색 하블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고죽, 구자, 굴지는 구차, 구자이고 쿠라이 바로 구려, 고래, 고려 혹은 구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려인 것입니다. 고죽은 고죽 혹은 고주나라이고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고죽국이란 쿠차 카토의 샤카토의 의미였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 주의 지명을 찾아보면 개성부의 능침을 인용합니다. 정종능, 능호는 주릉이니 북귀에 있다고 했습니다. 주 땅에 있는 능이 주릉인 것은 질의 기본 상식으로 주릉이 신시계천에부도 개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나라의 위치 변동. 주나라가 고죽국 단군 왕검의 나라이다. 평양 왕검송 시대. 제유의 반란으로 제왕의 도시 관중에서 이동해 평양에 자리 잡았던 단군 왕검의 후손들이 태빈 풍패로 그리고 기산으로 이동하는 바 이동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주나라 모왕이 어느 위치의 기반지에서 관중의 황제국 은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장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송화강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장난경 아사달. 상기의 연표는 한단고기에 나오는 연패인데 역사를 알아볼 수 없도록 오히려 헷갈리게 만드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더욱더 정확히 단군 왕검의 나라인 주나라의 장소와 시기를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후직이 죽자 아들 부질이 뒤를 이었다. 부질 말년 하옥시의 정치가 쇠퇴해지자 직의 자리를 버리고 일에 힘쓰지 않았다. 부질은 관직을 잃고 융족당으로 달아났다. 부질이 죽자 아들 국이 섰고 국이 죽자 아들 공유가 섰다. 공유는 융족의 땅에서 살면서
후직의 일을 다시 일으켜서 밭 갈고 씨 뿌리는 일에 힘쓰고 맞는 땅을 찾아다녔다. 공유가 죽자 아들 경절이 이어받아 빈의 나라를 세웠다. 경절이 죽고 아들 황복이 섰다. 황복이 죽자 아들 자불이 섰다. 자불이 죽자 아들 회우가 섰다. 회우가 죽자 아들 공비가 섰다. 공비가 죽고 아들 고우가 섰다. 고우가 죽고 아들 아우가 섰다. 아우가 죽고 아들 공숙조루가 섰다. 후직, 부줄, 국, 공유를 이어 경절의 시대에 빈으로 전도했다고 하는데 부도지를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검씨가 요씨의 행적을 듣고 그 길을 장하게 여겨 요씨의 족에게 교부에 취업하게 하여 살도록 하였다. 이때 인검씨가 하토의 형세를 심히 걱정을 하고 마침내 입산하여 해옥 복본의 도를 전수하였다. 부르씨 2세 단군이다. 맏아들 갸륵을 태자로 삼음 3세 단군이다. 인검씨의 아들 부르씨가 천부사민을 이어받아 천지가 하나의 이치가 되는 것을 증명하여 일생이 인생의 일족이 되어 크게 부주의 도를 일으키고 널리 천흥의 법을 행하여 인세 증리의 일에 전념하였다. 일찍이 운해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하토가 하나로 돌아가기를 시도하더니 이도가 점차 성하여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부르씨가 천부를 아들 옴누씨에게 전하고 입산하였다. 옴누씨가 날 때부터 대비의 원이 있어 천부사민을 이어받고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진리가 거짓의 지옥에 떨어진 것을 슬프게 생각하여 마침내 명지의 단에 천부를 봉쇄하고 곧 입산하여 복본의 대원을 전수하며 100년 동안 나오지 아니하니 유중히 통곡하였다. 옴누씨, 부르씨의 태자 3세 갸륵단군이시다. 인검씨가 후천의 말세의 초에 태어나 사해의 장래를 미리 살피고 부더 건설을 시범하니 천년 사이에 그 공업이 크게 이루어졌다. 이에 이르러 천부의 전해집이 끊어져 마고 분고 이래로 황궁, 유인, 환인, 환웅, 인검, 부루, 음루의 7세 천부가 전해진 것이 7천년이었다. 단군왕검, 후직, 고조몽은 동일 인물로서 주나라는 후직, 부질, 국, 공유, 경절로 이어져 빈인, 전주, 풍패 나라를 세웠다고 하며 부도지의 단군왕검은 단군왕검, 부루, 음루로 이어져 음루 단군께서 하족이 도탄에 빠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명지의 단에 천재로부터 받은 왕의 쉼표인 천부인을 봉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도인 평양에서 태빈, 풍패, 전주로 전도했던 것입니다. 태빈시대 고공담보까지 사기주 봉기상 경절부터 공숙조류, 고공담보까지는 태빈시대입니다. 공숙조류가 죽자 아들 고공담보가 섰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 전라도 전주부를 인용합니다. 비는 주나라의 태빈 빈주 혹은 빈국이다. 태조 이성계의 본관 전주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가 한나라 유방의 고향 풍패이기도 합니다. 모두 다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전주부에 나오는 정보이다. 고전 번역원의 신증 동국 여지스남 고격본의 몇 조각을 인용합니다. 형성 국가의 풍패로 산천이 용수하다. 주나라의 주상이 일어난 곳이요 일도의 으뜸이다. 누정 공복정주의 서거장에 기해 왕업의 자치를 창립하였으니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과 같은 곳이요. 목조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마치 주의 태왕이 빈을 떠난 때이다. 왕업의 기반인 실로 우리 조선의 근본이 되는 땅으로 주나라의 태빈이 바로 이곳이다. 목조가 북방으로 옮겨간 것은 주 태왕이 빈을 떠난 기산으로 옮겨간 때와 같다. 재용 이승소의 시에 완산은 곱고 쇠뜻하니 옛날의 명도로다. 국주의 근원이 이곳에서 비롯되니 대대로 맑은 덕음이 동우에 덮였으라. 신풍 개견은 어찌 좋기 비기리요. 충우는 빈풍과 다를 곳이 없도다 하였다. 전라도 고창은 빈풍으로 이곳 주나라의 모국 태빈 빈주와 동일한 지명입니다. 자, 주나라 모국인 전라도 빈국을 신증 동국 여지스남을 통해 감상해 봅시다. 고창현 빈풍 루기 정유의 글을 인용합니다. 고창은 본시 산수가 아름답다 일컬었고 또 토지가 비옥하여 오곡에 알맞다고 하였다. 지난 무슬림 여름에 이후가 현감이 되어 왔었는데 이듬해 풍년이 들고 사람은 하평하며 정사는 맑고 일은 간편하였다. 그러나 항상 그 공간이 비좁아서 자신이 오면 답답한 심정을
흘고 맑고 기운을 마실 만한 곳이 없었다. 항상 걱정하던 나머지 드디어 옛날의 정자터를 다듬고 몇 칸의 노를 세워 진압가에 임하게 했는데 벽 바르고 단청하는 것까지 모두 2달이 걸려서 완성을 보게 되었는데 바라보면 날듯 하였다. 동남북의 모든 산이 아득한 저구름 속으로 층층이 보이고 첩첩이 나타나서 마치 책상 앞에 있는 것 같고 왼편 늘어난 평야가 열려서 연꽃의 향기와 대숲의 푸른빛이 바람에 따라 풍기고 비에 젖어 산뜻하며 펀펀한 들판에는 많은 벼가 가득 차서 봄이면 농부들이 나란히 나와 일을 하고 가을이면 역시 함께 거둬들이는데 이는 바로 이 후가 편지에 써서 길을 청하고 또 누의 이름으로 지어달라는 것이었다. 대개 비는 하의 열국으로 주의 성국이다. 농사는 천하의 대본으로 민생의 명맥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나라 선대가 그 어려움을 알아서 심고 가꾸는 것을 가르쳤다. 성왕이 즉위하게 되자 주공은 곧 후직 공유의 교화를 서술하여 성왕을 경계하고 그것을 빈풍이라 하였다. 그 7월편의 시를 보면 마음속에 한 번도 농사를 잊은 적이 없으며 1년 내 하루도 농사를 보살피지 않은 적이 없으며 한 집안의 한 사람도 농사에 힘을 쓰지 않는 자가 없다. 전라도 고창이 빈풍으로 이곳이 빈주인 고죽국으로 이곳을 기반으로 주나라가 황제국 관중의 은나라를 멸했던 것입니다. 주나라가 바로 고죽국의 고구려였던 것입니다. 장안은 중국의 고도로 현재 섬서성의 송도 소안에 해당한다. 한 왕조의 시기에 장안으로 명명되었는데 이후 전한 북주 수왕조의 수도였다. 당 왕조의 시대에 장안은 대제국의 수도로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로 발전했다. 또한 서도, 대흥, 중경, 경주로 불린 적도 있었다. 송왕조 이후 정치 경제의 중심이 동쪽의 개봉으로 옮겨가면서 장안은 더 이상 수도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조의 도읍이었다는 풍읍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읍은 문왕 때까지 종실의 주공인 도읍이었다. 무왕이 은왕조의 주왕을 멸망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있는 풍읍 맞은편에 있던 호땅으로 전도했다. 장안 한양의 시작이 주나라의 모국 풍읍이었다고 합니다. 전주의 지명 풍패의 풍읍이 바로 한양장안이 시작된 곳으로 고죽국의 풍패와 한양장안의 관중은 아주 가까이 위치되어야 합니다. 풍패는 풍읍과 패국의 합성으로 풍패의 좌측 지역이 관중의 한양장안이었습니다. 이 풍패가 바로 낙양이 시작된 낙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양이 주나라의 부수였던 것입니다. 기산시대 고공담보는 상나라 때 사람 주나라의 태왕 대왕이라고도 한다. 문왕의 할아버지로 공유의 구세손이다. 고공은 태왕의 본호이고 담보는 태왕의 이름이다. 담보를 자라고도 말한다. 기산 기슭에서 덕을 닦아 주나라의 기반을 이룬 사람이다. 추존하여 태왕이라고도 한다. 고공 담보가 다시 후직과 공유의 일을 일으키고 덕을 쌓고 의를 행하자 국인이 모두 그를 받들었다. 훈육과 융적이 공격해와 재물을 얻으려 하자 죽었다. 다시 공격해와 땅과 인민을 요구하자 인민들이 모두 노하여 싸우려 했다. 고공은 인민이 군주를 세우는 것은 이롭기 때문이요. 지금 융적이 공격하여 싸우려는 것은 우리 땅과 인민 때문이요. 인민이 내가 있든 저들에게 있든 뭐가 다르겠소. 인민들이 나를 위해 싸우면 그들의 아버지와 아들을 죽여서 그들의 군주가 되는 것이다. 나는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소라 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빈을 떠나서 칠수 저수를 건너고 양산을 넘어서 기산 아래에 머물렀다. 빈에 있던 사람들은 나라 전체로 노약자를 부축하고 이끌어 모두 다 기산 아래에 있는 고공에게로 돌아왔다. 이웃한 다른 나라도 고공이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이 기순해 왔다. 이에 고공은 융적의 풍속을 없애고 성곽을 쌓고 집을 지어 읍에다 나누어 살게 했다. 5개의 관직과 담당관을 주었다. 인민들이 모두 즐겁게 노래 부르며 그 덕을 칭송했다. 고공담보의 시대 주나라는 태빈 전주에서 고죽국의 기산으로 다시 전도했다고 합니다. 경상도 삼가의 군명이 삼기 기산 봉송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봉화의 군명을 봉성 옥마라고 합니다. 전라도 구례의 군명이 구찰의 봉송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구의 군명이 기산으로 봉성이란
왕부의 중심 제왕 황제의 성이 있었던 금성으로, 그래서 현재의 대통령이 머무르는 곳도 봉황 마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용비 어촌가의 계산안 또한 봉상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백과사전의 진조에 기원전 10세기 목축으로 이름이 나있던 대구의 비자는 주나라 효왕으로부터 진읍에 봉해져 소융의 방위를 맡음으로써 진을 일으켰다. 그 후 진은 기원전 8세기 초 주나라가 견능의 공격을 받을 때 유황을 도왔고, 기원전 771년 평왕이 동쪽 나금으로 천도하였을 때에는 이를 호위항공으로 산서성의 서북 지역을 맡아 제후여로 승격하였다. 이가 양공이다. 진나라는 기원전 7세기에 무공 때부터 정복지를 현으로 만들기 시작했는데, 현이라고 해도 그것은 명목일 뿐 실상은 읍과 다름이 없었다. 진나라는 감석동 동부에서 위수 연안을 따라 이동하다가 무공의 동생인 독공 때에 옹성으로 이동하였다. 옹성을 봉상현이라고 합니다. 진나라의 옹성이 봉상현에 있었던 것으로 이곳이 정조대왕의 무대 화성이며 왕부의 중심 관중지역의 지명이었습니다. 주나라가 평양성에서 풍패로, 그리고 관중의 봉상인 기산으로, 그리고 다시 풍읍인 전주 낙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